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교육 관련 동영상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찾아보다 보면은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동영상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어떤 동영상은 뭐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돼서 있는 동영상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저처럼 이제 좀 원인을 많이 밝혀가면서 하는 동영상들은 동영상 길이가 좀 길어요. 또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동영상들도 있죠. 이런 동영상들은 또 길어요. 그러다 보면은 댓글 중에 뭐 잘 들었다는 댓글도 있지만은 이런 댓글도 있어요. 핵심 정리만 딱 해주세요.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육아는 바빠요. 요점만 해주세요. 핵심 정리만 빨리 먼저 해주세요. 이런 등등 아이 성격, 성질, 특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요점만 빨리 알려달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들마다 아이들 성격, 기질, 특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요점만 간단히 해주는 그런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 아이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그 방법대로 쓰다 보면은 아이가 대부분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요점만 정리되어 있는 강의들은 대부분 좌뇌 아이들을 위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그대로 우뇌 아이들한테 써버리면은 아이가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좌뇌랑 우뇌랑 아이들 교육 방식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어머니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이 급하신 분의 아이들 육아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망가지고 잘못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학대를 받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성격이 급한 어머니들나 아버님들, 대부분 어머님들이 육아 동영상 보니까 어머니들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어머니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 항상 예민해 있어요. 이게 예민해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금만 누가 신경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확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또 참을성이 없어요. 또 이 예민해 있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가 엄마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아이가 예민한 기질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의 아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그게 그대로 전가가 되고, 특히 24개월 이전의 영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므로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좀 배워서 하려는 것보다 주위에서 하려는 거를 그냥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한테 맞지 않는 방식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보다 조금만 더 늦으면은 엄청 느린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주위에서 항상 이렇게 해요. 나 성격 급해. 그러니까 너 빨리 해. 이 성격 급한 거는 병인데 그 병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보면은 네 번째, 이기주의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엄마인 나 기준에 맞추기를 바래요. 아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이거를 엄마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아이가 너무 엄마의 성격에 이끌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뇌 속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문제 행동들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이런 엄마들의 특징은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쏴붙이고 하다 못해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 아이한테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는 거고. 또 여섯 번째, 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책이나 교육 동영상 긴 거 이런 거는 아예 볼 생각을 못 하니까는 그냥 옆집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옆집에서 뭐 했다? 그럼 따라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이거 한다? 그럼 또 따라해요. 그러면은 하다가 실패하면은 또 옆집에다 물어보고 또 하고 옆집에서 물어보고 또 하고,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게 정상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질 급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한테 할 수가 없어요. 차분히 있질 못하니까, 안정되게 있질 못하고, 오래된 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시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느긋하게 앉아서 책 보는 이런 거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대부분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른 유아 시기에 학습 교육을 많이 시켜요. 대부분 보면은 동영상이나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일찍 한글을 띄고 일찍 연산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저 아이한테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 없어서 아이가 36개월 이전이 됐는데도 강제로 아이한테 막 시키면서, 아이는 하기 싫고 관심도 없는데 뭐 억지로 시키면서 한글 빨리 배우는 법 막 이런 거 동영상들만 찾아가지고 막 실행을 해보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책 관련돼 가지고 책을 컨텐츠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거기서 돈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책, 이른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책, 그런 나쁜 책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고 그걸 또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많이 과민 행동 반응이나 문제 성향들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덟 번째,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은 우리 아이가 빨리빨리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급한 마음에, 이게 아이가 성장을 못하면 다른 아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혼내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성질 급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특징 중에 대부분 과반수 이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인데, 이 성질 급하신 부모님들은 계속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보여요. 그것도 못하는 아이는 보이지 않고 다 잘하는 아이들만 보이고, 또 주위에서 막 자랑하는 엄마들 보면은 또 흥분을 하셔서 집에 와서 또 아이를 혼내고 그래요.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 본인의 감정 표출을 아이한테 절대 나쁜 감정 표출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아홉 번째, 이런 부모님들 특징은 대부분 보면은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를 인격체로 다루지 않고 소유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애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애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성질이 예민하신 분들은 자기 아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질 않아요.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보면서 아이를 마음대로 대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인격체로 봐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렇게 아이를 강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급하게 가르치려다 보면
아이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강제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것이 큰 소리와 때리는 거예요. 이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질 급하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훈육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훈육의 경계선과 학대의 경계선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는 건 무조건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큰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보통 톤에 넘어가는 소리나 보통 톤보다 낮은 소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혼내는 거, 이거는 학대예요. 그리고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학과 교육을 시키는 거, 한글이나 연산 등 아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행위, 이것도 학대예요. 또 유아 시기에 아이가 뛰어놀고 사회생활을 할 시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고 본인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거, 그것 또한 학대예요. 학대는 옛날 시절부터 있었어요. 우리 때 주로 그때는 정서적 학대보다 뭐가 많아요? 육체적 학대가 많았어요. 어머니도 학교에 가면은 우리 애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도 애들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훈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고 맞아 죽고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체벌이라는 거, 이거를 뉴스에서 때리면서 크나큰 학대로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도 슬슬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멀리시 하는데, 그 외에 나온 게 뭐예요? 정서적 학대예요. 아이를 때리지 못하니까는 부모는 흥분을 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나쁜 소리,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하는 소리들,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을 하는 거, 이런 걸로 아이를 정서적 학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그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성인이 돼서 큰 트라우마를 남을 수가 있으니까,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려는 거, 이것들은 아이들 육아를 망치는 지름길이며,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 성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아이한테 최대한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들이 아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아이한테 또 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그것도 맞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한테 시키다 보면은 그게 또 역효과로 돌아와서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부모님들은 최대한 아이를 교육할 때는 성격을 좀 낮추시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기다려 주시고, 아이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이의 기질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한 후 아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아이랑 같이 교감을 하면서 애착을 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 급하신 어머님들 절대 조기 교육하지 마세요. 조기 교육하면서 100% 같이 붙어 다니는 게 학대입니까? 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학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격 급하신 부모님 외에도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영유아 시기 60개월 이전에 아이를 조기 교육을 하게 되는 거, 한글이나 연산 등 또 영어 등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동반되는 것이 아이들 정서적, 육체적 학대가 동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없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제 강의들이 거의 엄마들을 혼내는 강의라. 뭐 엄마들 북돋아주는 강의들은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강의들 보시고, 저는 그런 강의들 중에서 안 좋은 점들, 또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조회수나 구독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엄마들이 핵심만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나 단점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너무 장점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좋게 좋게 얘기해 주는 강의들은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또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강의도 있고 저런 강의도 있으니까는 섞어서 보되 너무 장점만 부각하는 그런 강의는 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섞어가면서 해주는 거,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은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장점만 많으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더라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고루 보시되, 제가 요전에 했던 강의 중에 좀 걸러서 봐야 되는 동영상들, 그 부분은 조금 걸러서 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네, 그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